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이 극비리에 개발한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기체를 자프트에 의해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각 건담들은 소형화된 빈병기, 페이지 시프트 장갑 같은 신기술과 함께 특성화된 전용 장비와 기능들을 사용하며 양 진영에서 활약하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 시리즈 최초의 건담 타입이자 이후의 건담과 양상기들에 많은 영향을 준 기체 듀얼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호즈미기라 65년, 지구의 각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차별과 수탈을 당하던 플랜트의 독립운동, 치안을 담당하던 황도동맹을 자유조약 황도동맹, 즉 자프트로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자치와 독립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개시합니다. 여기엔 핵분열을 억제하여 지구권 국가들의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는 장치인 뉴트론 제머의 개발이 포함되었죠. 뉴트론 제머는 핵분열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선 전파 통신, 레이더의 사용을 무효화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어 기존의 전투체계와 장비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효과는 살포된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프트 또한 뉴트론 제머의 영향을 상정해야 했고, 이를 대비한 새로운 장비들로 무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개발된 것이 조지 글렌이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전투용으로 개조한 인간형 로봇 병기 모빌스트입니다. 모빌스트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핵분열이 억제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동이 가능했고, 전파와 레이더가 마비되더라도 인간형이라는 특성상 백병전과 근접전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자프트는 수많은 모빌스트로 무장하게 됩니다. 한편 코즈미기라 70년, 지구 측 이사국 대표들과 유엔 산하 순회진이 테러로 인해 모두 사망한 사건인 코페르니쿠스의 비극이 발생하자 대서양연합은 기다렸다는 듯 지구연합을 창설하고 플랜트의 전쟁을 선포하는 알래스카 선언을 발표하며 지구연합과 플랜트 사이엔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연합은 플랜트에게 패배할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플랜트는 인구와 자원, 경제력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고, 거기다 식량 생산 콜로니인 유니스7이 핵공격을 받아 자체적인 식량 수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구연합은 전쟁이 순식간에 종결될 것이라 판단했죠. 하지만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자프트는 지구권과 우주 곳곳에 뉴트론 제머를 살포하였고,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재래식 무선 통신에 의존하던 지구연합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기다 연합이 주로 사용하던 모빌아머는 자프트의 모빌스트를 상대로 3대1의 교환비를 보이며 많은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전황은 순식간에 지구연합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죠. 이런 악화되는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연합은 기존의 모빌아머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 방식을 물색하였고, 듀웨인 헬버튼의 주도로 극비리에 진행 중이던 내추럴용 모빌스트 프로젝트 GAT-X 시리즈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 개발을 위해 지구연합은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오브연합 수장국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오브 또한 이를 수락하며 국영기업인 모르겐 레테사의 기술 지원과 자원위성 헬리오폴리스의 제작 시설들을 제공하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된 내추럴형 모빌스트 프로젝트였지만, 사실 관련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연합은 여러 전투에서 노획했던 자프트의 진을 많이 참고하게 되죠. 이후 축적된 여러 데이터와 기술들을 활용하여 지구연합은 앞으로 제작될 모든 모빌스트의 기초가 될 X100번대 프레임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내추럴형 모빌스트이자 시드 시리즈 최초의 건담, 듀얼 건담을 제작합니다. 듀얼 건담은 단점이 없다는 장점, 장점이 없다는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우 기묘한 기체인데요. 물론 지구연합이 최초로 제작한 모빌스트라 당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엔 어느 정도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모든 GAT-X 시리즈들은 어느 정도의 실전을 거친 이후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양산화할 계획으로 제작된 프로토타입 기체들이었는데요. 그런 GAT-X 시리즈의 표준으로 설계된 것이 듀얼 건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 기체들의 프로토타입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후 여러가지 기능들을 갖춘 신형기들이 제작될 예정이라 듀얼은 그렇게 강한 성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GAT-X 시리즈와 함께 개발된 소형 빈병기,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시험하며 모빌스트 제작 능력을 입증하는 것엔 평균 정도의 능력치가 가장 적절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중간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점은 당연히 배제해야 했고, 심지어 양산을 위해 눈에 띄는 특출난 기능 또한 생략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반영되어 듀얼 건담은 지구연합이 원하던 대로 정말 평균적인 성능을 가지게끔 제작됩니다. 모든 물리적 타격에 내성을 가질 수 있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과 소형 빈병기가 장비되었기 때문에 당시 활동하던 자프트제 모빌스트에 비해선 성능이 뛰어났고, 지구권과 우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했으며 여러 업그레이드, 추가 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기체의 구조 또한 간단했죠. 다만 기술이 부족하여 X100번대 프레임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듀얼은 이후 개발되는 건담들에 비해 관절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 부분에선 성능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듀얼의 개발에 어느 정도 만족한 지구연합은 이를 바탕으로 특수작전용 X200번대, 가변용인 X300번대 프레임을 개발했고, 다양한 상황에서 특수한 역할을 가진 4개의 건담들을 제작하게 되죠.
듀얼 건담은 모빌스트의 기본적인 성능 검증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빔병기를 실험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빔 라이플, 빔 사벨 같은 차세대 범용 무장이 작중 최초로 탑재된 기체입니다. 옵션 무장인 바주카를 제외한다면 매우 심심한 무장 구성이지만 최초로 빔병기를 주무장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당시로선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듀얼의 주무장인 57mm 고에너지 빔 라이플은 작중 최초의 소형 원거리 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탄 병기가 주로 사용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한 번의 사격으로 적을 격추하는 것이 가능했고 하단에 위치한 소형 멀티런처를 통해 유탄과 산탄 같은 고화력의 실탄 병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죠. 다만 작중에선 산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175mm 그레네이드 런처로 활용됩니다. 빔병기와 고화력 실탄 병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 장비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명품으로 여겨졌고 이후 스타게이저 시점의 스트라이크 누아르는 2개나 장비하고 기술이 비교가 안되게 발전한 극장판 시점에서도 강화 버전인 듀얼 블리츠에 그대로 장비됩니다. 듀얼 건담은 소형 빔병기 기술을 근접 무장에 적용한 빔 사벨 또한 작중 최초로 장비하는데요. 당시 자프트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모빌스트인 진과 시구, 지구권의 험준한 지형에 투입되던 바쿠는 실제 근접 무장인 중참도와 클로를 활용하여 근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근접 무장들은 원거리 무장을 모두 소모한 상황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명중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장비들이었죠. 다만 부피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 파손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단점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빔병기 기술을 채용한 빔 사벨은 빔으로 도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파손의 걱정에서 자유로웠으며 휴대도 매우 간편했고 고온의열을 이용하여 웬만한 장갑제는 한 번에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화력 또한 막강했죠. 다만 빔 라이플과 더불어 빔 사벨은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여 듀얼은 2정의 빔 사벨을 장비하지만 보통 1개만을 사용합니다. GAT-X 시리즈가 처음 등장한 시기 대부분의 전투에선 실탄화기, 실체병기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진의 발루스 특화 중입자포, 전함의 주포 같은 제한적인 빔병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듀얼엔 대빔 실드가 장비되었죠. 듀얼의 실드는 각종 합금의 특수도료를 칠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빔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장비이며 빔 라이플 정도의 화력은 간단히 막아낼 수 있고 빔 사벨 또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죠. 참고로 시드 시리즈 세계관의 빔 사벨들은 서로 간섭이 잘 안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 근접전에서 대빔 실드는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실드의 효과에 대해 개발진이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이후 개발된 스트라이크 또한 똑같은 실드를 색깔만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프트가 살포한 뉴트론 제머로 인해 무선 통신, 레이더 기술이 무효화되어 기존 유도 시스템이 탑재된 미사일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지구연합과 자프트, 양 진영은 미사일 내부에 열추적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함과 모빌스트, 모빌아머 등 여러 곳에서 여전히 많은 미사일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듀얼 건담의 헤드 유닛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75mm 대공 발칸포 이겔슈테른이 장비되죠. 이겔슈테른은 방어 장비로 훌륭한 성능을 발휘했지만 실탄 병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훌륭하다는 점, 진의 76mm 중기관총과 비슷한 구경을 가지고 있어 화력도 훌륭했다는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공격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헤드 유닛에 발칸이 장비되는 구조는 이후 스트라이크와 이지스, 양산기들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자프트의 기체들도 이를 모방합니다. 다만 구경이 크다 보니 잔탄량이 적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구경이 점점 작아지죠. 작중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듀얼에겐 350mm 레일 바주카, 개 볼그라는 고화력 장비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개 볼그는 모종의 이유로 반출이 늦어져 듀얼이 탈취될 당시 방치된 상태였고 헬리오폴리스에서 GAT-X 시리즈와 함께 개발 중이던 어스트레이 골드 프레임이 우연히 주워가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듀얼 건담은 작중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후속기인 레겐 듀얼에 가서야 정식으로 활용하게 되죠. 앞서 설명했듯 듀얼 건담을 포함한 GAT-X 시리즈들은 기본 모빌스트 기술을 포함한 많은 부분을 자프트의 진액에서 참고했습니다. 여기엔 기체를 구동하는 OS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모빌스트를 구동하는 OS들은 내추럴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코디네이터 전용으로 제작되어 내추럴들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을 제외하곤 모빌스트를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연합은 GAT-X 시리즈를 완성하는 것엔 성공했지만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각 건담들은 OV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 보관됩니다. 같은 시기 헬리오폴리스에 파견된 스파이로 인해 GAT-X 시리즈의 존재가 유출되었고 자프트는 라우르 크루제의 부대를 파견하여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건담들을 강탈합니다. 이때 듀얼 건담은 자프트 적복 소속인 이자크 줄에게 배정되죠. 다른 건담에 비해 특출난 부분이 없던 듀얼은 아무런 추가 장비가 없던 초반 시점까지 성능이 매우 애매했습니다. 이자크의 조종 실력이 훌륭했기 때문에 모빌아머와 함선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활약하지만 초심자인 키라가 조종하는 스트라이크를 상대론 전장에서 조우할 때마다 고전하며 팔이 잘리거나 조종석을 공격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죠. 이 과정에서 얼굴에 큰 부상을 당한 이자크는 지울 수 있는 흉터를 방치하며 스트라이크와 키라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렇듯 작중 초중반 시점까지의 듀얼은 성능과 역할 부분에서 상당히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탈취한 자프트 입장에선 엄청난 보물상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듀얼 건담은 새로운 기술들을 시험하며 이후 생산될 기체들이 기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건담들에 비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은 탑재된 기술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했고, 듀얼의 데이터는 자프트가 소형 빈병기, 페이즈 시프트 장갑 기술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프트는 빈병기 탑재 양산기인 게이츠를 개발했고, 게이츠를 바탕으로 최초의 자프트제 건담, 최초의 핵동력 탑재기인 드레드노트를 제작했으며, 이후 드레드노트는 프리덤과 저스티스로 대표되는 ZGMF X 시리즈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프트에게 듀얼 건담은 매우 고마운 존재였죠. 또한 간단한 구조 이외에도 딱히 고화력의 무장이 없으며 개성이 흐릿하다는 듀얼의 단점은 오히려 많은 무장과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장점으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자프트는 스트라이크에 의해 파손된 듀얼을 수리하며 자프트제 기술로 만들어진 추가 장비 어설트 슈라우드를 제작하죠.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는 진의 강화형으로 소수만 생산되었던 진 어설트 타입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듀얼의 기동성, 공격력,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방을 대형 버니어를 포함한 여러 추진기, 페이즈 시프트 장갑은 아니지만 기체 각 부분에 추가 장갑재가 장착되고 양쪽 어깨에 10알의 1건 미사일 포드들이 탑재되어 화력을 대폭 상승시켰죠.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 왼쪽 어깨에 장비된 220mm 5연장 미사일 포드는 버스터 건담의 미사일 포드와 비슷한 무장으로 정면에 위치한 다수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비이고, 오른쪽 어깨에 장비된 115mm 10알의 1건은 페이즈 시프트 장갑에는 큰 피해를 주지 못하더라도 일반 장갑 기체는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장들은 소형 빈병기와는 다르게 배터리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실탄병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난 장비였고, 그중 10알의 1건은 이후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핵동력 탑재기인 프리덤의 크시피어스 레일포로 발전합니다. 이렇듯 어설트 슈라우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듀얼의 성능을 끌어올려주는 장비이지만 여기저기 부착된 장갑재와 추가된 무장들로 인해 기체 중량이 42톤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권 내부에선 기동성이 매우 떨어졌고, 덕분에 듀얼엔 언제든 어설트 슈라우드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죠. 그렇게 추가 장비를 장착한 이후 늘 당하기만 하던 스트라이크에게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지구권에서도 많은 적을 격추시키며 이자크는 여러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다만 스트라이크와 키라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 민간인이 탑승한 셔틀을 격추시키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망 플래그를 차근차근 쌓아가죠. 이 사건으로 키라 또한 이자크를 진심으로 혐오하게 되지만 지구연합이 사이클롭스를 발동하여 자프트와 아크엔젤을 모두 몰살하려 했던 사건 오퍼레이션 스핏 브레이크에서 탈취한 프리덤에 탑승하여 이자크를 구출합니다. 덕분에 이자크는 키라에 대한 분노를 조금 내려놓고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며 어느 정도 갱생한 모습을 보여주죠. 한편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GATX 시리즈를 모두 강탈당한 지구연합은 각 건담들을 활용한 양산기를 제작할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유일하게 지구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던 스트라이크가 자프트를 상대로 유의미한 활약을 하며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연합은 최초의 내추럴용 양산기 105 대거를 생산하고 이를 더욱 다이어트한 기체 스트라이크 대거를 주력 양산기로 채택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다른 건담들은 자프트에게 탈취당해 실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예 모든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GATX 시리즈의 모함으로 개발된 아크엔젤은 헬리오폴리스를 탈출할 때부터 자프트의 다양한 기체들과 여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덕분에 아크엔젤은 탈취당한 건담들의 전투 데이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후 지구연합은 아크엔젤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할 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적은 숫자이지만 다른 건담들의 양산기를 제작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런 양산기들 중 탈취된 듀얼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롱대거입니다. 롱대거는 스트라이크 대거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기체이지만 내추럴용 OS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기묘한 점이 있는데요. 덕분에 내추럴은 이 기체를 조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장캐리로 대표되는 지구연합 소속의 코디네이터와 클론 코디네이터, 소키우스 시리즈가 탑승합니다. 롱대거는 스트라이크 대거와 거의 동시기에 제작되었고 서로 부품 호환율도 절반에 달했기 때문에 사실 성능상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추럴이 아닌 코디네이터 파일럿이 탑승하여 실제 전과는 롱대거 쪽이 더 우수했죠. 지구연합은 롱대거를 제작할 때 탈취된 듀얼 건담은 물론이고 자프트가 제작한 추가 장비 어설트 슈라우드 또한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합은 어설트 슈라우드의 롱대거 버전인 포르테스트라를 제작하죠. 추가 장갑과 추진기, 오른쪽 어깨의 115mm 리니어 캐논, 왼쪽 어깨의 8연장 미사일 포드 등 기존 어설트 슈라우드와 구성 자체는 비슷하지만 장갑을 분리할 때 성광탄이 발사되며 탈착 순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파일럿 숫자가 부족하여 롱대거는 많은 수가 양산되지는 못하지만 듀얼 건담,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와 비슷한 성능을 양산기가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성능을 눈여겨본 지구연합은 롱데거의 내추럴용 OS를 탑재한 양산기의 양산 버전 기체 듀얼데거를 제작하죠. 듀얼데거는 OS의 개선으로 인해 내추럴도 조종할 수 있었고 지구연합은 듀얼데거를 에이스 파일럿들에게 보급합니다. 어스레이 블루 프레임과 비슷할 정도로 민첩성이 뛰어나다는 언급이 있고 모든 무장을 롱데거와 공유하여 성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듀얼데거라는 이름은 원래 롱데거에게 붙여질 예정이었지만 자프트에게 탈취당해 아군을 공격하는 기체의 이름을 양산기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듀얼데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자프트는 스트라이크와의 전투 도중 이지스와 블리츠가 대파, 버스터 또한 아크엔젤에게 노획되며 탈취한 4기의 건담 중 3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생존한 듀얼 건담은 자프트 입장에선 소중한 전력이었고 이후에도 파나마 공략전, 최종전인 제2차 야킨두의 공방전까지 참전합니다. 프리덤과 키라에게 구출된 이후 자신이 쏜 수송선에 민간인이 탑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죄책감을 느끼고 갱생한 이자크는 파나마 공략전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비판하거나 삼척동맹으로 전향한 디아카와 함께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고 아득한 성능 차이가 있는 후기 GAT-X 기체들을 혼자서 2기나 격추시키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엔 제네시스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아크엔젤에서 스트라이크의 장비를 지급받고 아크엔젤을 호위하기도 하며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일부 종료 시점까지 살아남게 되죠. 이렇듯 전쟁 기간 내내 살아남아 꾸준한 활약을 한 듀얼 건담은 이후에도 고평가받으며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등장합니다. 시드 외전에 등장하는 라이브리안 워크스라는 조직은 카본 휴먼 기술을 활용하며 여기저기서 암약하는 세력입니다. 전신이 되는 조직인 클랜의 리더였던 마티스가 지구연합군 정보부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안 워크스는 온갖 기밀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중엔 GAT-X 시리즈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며 라이브러리안 워크스의 발전된 기술을 투입하여 제작된 기체가 바로 레겐 듀얼 건담입니다. 레겐 듀얼은 같은 라이브러리안 계통 기체인 게일 스트라이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양쪽 어깨에 추진기가 신설되었고 어설트 슈라우드의 데이터도 많이 포함되었지만 기동성을 위해 추가 장갑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커 팩을 장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무장의 경우엔 듀얼 건담의 것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씩 기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등에 부착되던 빔사벨이 무릎 장갑으로 이동했고 기존 듀얼은 사용하지 못했던 개 볼그를 드디어 기본 장비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어깨에 위치하던 시바레 일고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장비인 루드라로 발전합니다. 사실 말이 발전이지 루드라는 시바에 비해 탄약수도 적어졌고 손에 쥐고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오히려 사용하기 까다로워진 이상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레겐 듀얼의 파일럿은 당시 라이브러리안 워크스에서 용병으로 활동하던 카이트 마디건입니다. 카이트 마디건은 설정상 모빌스트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 집에 수백 대의 모빌스트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중엔 자쿠 팬텀과 같은 최신기, 소드 캘러미티 같은 건담처럼 도무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의문인 기체들과 심지어 디스트로이 건담도 보유하고 있는 시드 시리즈에서 가장 신기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여담으로 레겐 듀얼의 헤드 유닛을 보면 기존 듀얼 건담과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이트 마디건의 취향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GZ 타입 헤드로 교체해서 그런 것이고 이름과 생김새를 보면 아마 제타 건담을 오마주한 것 아닌가 싶네요. 이후 마디건은 라이브러리언을 탈퇴하며 레겐 듀얼을 자신의 컬렉션에 추가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모빌스트를 제작하던 지구연합은 하이페리온 건담을 만든 경력이 있던 액타이온 인더스트리와 액타이온 프로젝트라는 강화형 GAT-X 시리즈를 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듀얼의 강화형 기체가 스타게이저에 등장하는 블루 듀얼 건담이죠. 블루 듀얼은 듀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된 기술을 투입하여 새로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 듀얼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장갑재가 에너지 효율이 상승한 베리어블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교체되었고 어설트 슈라우드가 아닌 지구연합제 강화 장비인 포르테스트라를 장비하죠. 블루 듀얼의 포르테스트라는 기존 대거 시리즈의 것과는 달리 추가 장갑 또한 베리어블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방어력이 매우 뛰어나며 블루 듀얼과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어 분리하는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거기다 중량 또한 매우 가벼워져 기동성도 많이 상승했고 내부에 파워 익스텐더가 추가되어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기동성의 상승으로 인해 블루 듀얼은 기존 듀얼과는 달리 근접전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무장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57mm 빔 라이플은 휴대성과 연사력이 훌륭한 접이식 빔건으로 대체되었고 데거엘과 윈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틸레토가 장갑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쉴드 또한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쉴드와 팔의 사이 부분에 강한 화력을 가진 스콜피온 레일건이 장비되죠. 이렇듯 모든 부분에서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블루 듀얼은 팬텀 페인의 파일럿 뮤디 홀크로프트에게 배정되지만 디스트로이 건담을 수송하던 도중 다수의 캐로베루스 바쿠아운드에게 격추되고 뮤디는 모든 건담 시리즈를 통틀어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끔찍하게 사망합니다. 성능에 비해 너무 허무하게 퇴장하여 아쉬운 기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이 종료된 이후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살아남은 듀얼과 버스터는 지구연합에게 반환되지 않고 이자크의 어머니인 에자리아 줄과 아이린 카나바에 의해 회수됩니다. 이후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듀얼엔 여러가지 실험들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기존 듀얼에 발전된 기술들을 투입하여 개조한 기체가 극장판에 등장한 듀얼 블리츠 건담입니다. 듀얼 블리츠는 장갑재가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장갑으로 교체되고 내부 조종계 또한 자쿠이 조종계통으로 변경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신형 핵엔진이 탑재되어 무한에 가까운 가동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기존 어설트 슈라우드가 블리츠 건담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장비로 변경되어 듀얼과 블리츠의 특징을 모두 가지게 되었죠. 설정상 딱히 이유가 설명되진 않지만 블리츠의 파일럿이던 니콜 아말피의 아버지 유리 아말피가 제작을 감독했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리 아말피가 블리츠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 아닐까 싶네요. 블리츠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블리츠의 대표적인 무장인 글레이프니르와 랜서다트의 발전형인 글레이프니르2, 랜서다트2가 장비되고 양쪽 어깨 장갑 부분에 각각 고에너지 빔포, 공대공 미사일 토렌스 발사관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극장판 시점이지만 여전히 기존 듀얼에 장비되었던 57mm 빔 라이플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신기한 점도 있죠. 듀얼 블리츠는 함께 개조된 라이트닝 버스터와 함께 극장판 시점 쿠데타를 일으킨 자간나트의 군대를 제압하는 것에 투입되고 핵동력이 탑재된 만큼 미티어를 사용하며 단 2기로 쿠데타를 진압할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극장판에서의 등장으로 인해 듀얼 건담은 GAT-X 시리즈 중 가장 먼저 개발되고 또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기체로 거듭나게 되죠. 여담으로 듀얼의 파일럿인 이자크는 사실 일부 중반 시점에 사망할 예정인 캐릭터였는데요. 따라서 작중 이자크는 여러가지 악행들을 저지르며 비호감 스택을 많이 정립합니다. 다만 빅토리 건담, 기동무투전 건담 G,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도 출연했던 이자크의 성우 세키 토모카즈가 엄청난 열연을 선보이자 제작진은 이를 존중하여 이자크가 개심하는 방향으로 각본을 변경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자크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시드 시리즈의 캐릭터 중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고 시리즈 종료까지 살아남은 인기 캐릭터가 될 수 있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